한 셋째 달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메가스터디랑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규모가 다르지. 저는 피트니스의 메가스터디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들 지금 다 결혼했겠죠? 잘 지내고 있니 얘들아? 괜찮아요.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노마드가 되는 대표님 박주영입니다. 저는 현재 4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무자본 창업, 이 지식 창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과 그리고 거기서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좀 더 좋은 것들, 장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자본으로 한 게 100%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없이 했으니까. 근데 무자본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긴 했어요. 금전적인 게 없으니까 일단 강의장은 대관을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뭐 크로스핏 박스나 이런 데 가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공간을 좀 빌려가지고 일정 비용 내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실기 교육 때는 진짜 죽어요. 뭐 이런 정말 큰 장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약간 보따리 장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고, 그때는 미라클 모닝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5시, 6시쯤 일어나고, 일어나면 무조건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하고 라당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갔다 와서 또 이제 컨텐츠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료 만드는 거 한 갈래, 그 다음에 책 보고 공부하는 거 한 갈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지 컨텐츠 마케팅하는 용도 이제 한 갈래. 이 사이클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터디, 이제 말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스터디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고,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이제 볼펜 끼고 말하는 거. 꼭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볼펜 낀 다음에 말하면은 발음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거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정확한 발음이 그나마 정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기본 평일의 사이클이었고, 주말에는 거의 교육을 배우러 다녔던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외에는 거의 도서관에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한 3년 정도 재능 기부 강의를 하고 다녔었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었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컨텐츠의 디벨롭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웬만한 교육을 거의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외국인 오는 교육 웬만큼 다 들어보고 해가지고 아마 한 1억 5천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쪽 어깨 외제차 한 대씩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실제 학위도 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수익을 확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죠. 저는 오래 못 가는 사업을 하거나 이게 뭔가 하향세로 가는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간 재능 기부 강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포커스 맞췄던 게 제가 못하는 부분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눈빛이 탁 바뀌는 순간들이 있어요. 약간 흐리멍텅하다가 초롱초롱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캐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유료 강의에 다 녹여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아마 수강생들이 어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결국에는 뭐 후기와 이 재능 기부에서 뿌려놨던 것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 컨텐츠가 좋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낀 사람들이 와서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강의를 하는데 재능 기부 강의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육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막 나는 투자해가지고 나름 시간과 이런 노력들을 가져왔는데, 애초에 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딱 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로 왔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도 교육하러 왔으면 좀 최소한의 이런 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를 막 제가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조금 대우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을 때,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던 그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었었죠. 네. 그건 아마도 그 약간 인성의 문제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재능 기부 강의하면서 그런 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무료를 푸니까 내가 좀 뭐 학식이 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나를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강의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게 되면은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확인차.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알면서도 이제 막 그걸 대답을 해주면서 좀 답답했던,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죠. 그때 이제 말빨이 많이 들었습니다. 짓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24시간을 진짜 24시간처럼 살았어요. 잠자는 시간, 심지어 이것도 있다.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 약간 또라이 같은데, 여자친구 그때는 있었어요. 저 항상. 근데 바쁘지만 여자친구 있었습니다.
연애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데이트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만났어요. 뭐 매주 토요일 3시간 이렇게.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들 지금 다 결혼했겠죠? 잘 지내고 있니 얘들아? 괜찮아요?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알아서 잘 편집해주세요. 예. 저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제가 시작했던 거는 테스트였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과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이 컨텐츠 2가지 방향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SNS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뭐 궁금하냐? 이런 거 궁금하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희비가 걸렸었는데, 그런 걸로 일단 테스트를 해봤었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 배포를 해봤어요. 제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핫했고, 인스타그램이 아직은 막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올려보기도 하고, 실제 그때 블로그와 페이스북 같이 했었는데,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조회수가 하루에 10,000씩 찍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 컨텐츠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보다 보면은 거의 생각 비슷해요. 아, 이런 거 듣고 싶다, 더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이유가 시장의 표현에 보이긴 하지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비즈니스 구조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달려가게 되면은 대부분 계란에 바위치기 해가지고 혼자 나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준비하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없네라고 해서 그게 블루오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봤을 때 건방진 생각이긴 한데, 아, 우리나라 교육 거의 다 들어봤으니까 대략 요 정도구나, 이런 건 없고 이런 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안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물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내용 할 건데 어때? 재밌니? 너에게 필요한 거 왔니? 한번 알려줄 테니까 배워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검증을 해 나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때도 해부학 시장은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이미 계시긴 계셨는데, 저 같은 스타일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저희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수강생들이 재미있게 듣자. 그러니까 막 개그 쳐서 막 웃기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엄청 어려운 걸 배울 때도 이런 희열과 이 재미를 느끼지만,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교육 시장에서는 이걸 친절하고 아래 단계부터 알려주는 게 없었고, 야, 이건 네가 공부해서 와야 교육을 흡수할 수 있지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진짜 낮은 단계의 내용부터 하나하나 이제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는 것부터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선택을 했었고, 실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히트쳤던 강의 중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생기초 해부학입니다. 일요일 한 8시에 하잖아요. 11시에 끝나요. 그냥 50명, 60명씩 홍대 가서 교육을 듣는 겁니다. 그런 강의가 제 히트를 쳤어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트레이너들이 이제 운동을 지도해야 되는데, 원래 쓰던 근육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걸 쓰면은 이렇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사실 그 내용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서 저도 공부를 했던 거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많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그걸 막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해부학이 사실 학교에서 배우면요,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막 머리통에 있는 뼈랑 근육 외우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다 스토리를 입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예시들을 다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감을 사면서 했으니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마도 재밌었을 겁니다. 해부학 공부를 처음으로 재밌게 해봤을 거예요, 수강생들이. 아마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뭐 제가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은 될 거란 확신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이걸 배우고 싶어서 겁나 찾아다녔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됐겠죠? 네. 방금 피디님이 질문해 주신 게, 과거에는 해부학 강의했는데 요즘 안 한다, 이제 가끔 해보고 싶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재미를 주고 막 에너지를 주고 해야 되는 건데, 교육 강사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맞추고 그들을 최대한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재미도 줘야 되고 내용도 줘야 되니까 방출되는 에너지가 생각 이상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강의가 토요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있고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일단 수강생들 막 파이팅 있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 다음에 다 딱 보고 갔다 문 딱 닫은 다음에 베드에 누워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든데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 일어나서 그때 좀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진짜 뭐 3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9시간이 됐든 길게 12시간이 됐든 하게 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긴 강의 안 하고 싶고, 그런 거보다는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비즈니스 강의가 지금 저에겐 되게 편한 것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몰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해주는 이런 썰 푸는 걸 하게 되면 몰입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해부학 강의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에 의한 공부잖아요. 비즈니스 강의는 필수 교육입니다. 자기가 진짜 너무나 강력하게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업을 잘하니까. 약간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른 그런 거라서,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내가 교육자로서 이미지가 근데 저는 비즈니스 강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게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생겼던 순간은 언제냐면은, 이제 무자본으로 재능 기부 강의 3년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인지도가 쌓이는데, 1년쯤 하면은 제가 강의하는구나. 한 2년쯤 하니까 강의는 저 사람한테 가도 괜찮겠다. 3년쯤 하니까 저기 한번 가볼 만해. 소개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료 강의로 전환시키는 것도 있었고, 별도 준비했던 상품들 같이 꺼내면서 그것들을 이제 가파르게 판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한 17년도, 16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에 후기도 막 올리고, 그리고 관련된 컨텐츠 막 올리면서 그거를 통해서 전국 단위에서 찾아왔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컨텐츠 마케팅을 열심히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과 꾸준히 오랫동안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그 다음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한 셋째 달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주말은 사라졌죠. 강의만 했어야 되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핵심은 컨텐츠 마케팅이었다. 돈 안 드는 마케팅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수강생들의 어떤 니즈를 좀 파악할 때 설문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는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 이제 한 18,000명쯤 된 것 같아요. 이제 2만 명쯤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방에서 나오는 이슈들만 보고 있어도 그들이 뭘 원하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못해요. 근데 중간중간 가서 계속 보고,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걸로 막 논의를 하고 막 갑론을박하게 되면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픈 카톡방이 뭐냐면은 필라테스를 가지고서 토론할 수 있는 방, 필라테스 시퀀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 초보 트레이너 방, 재활 트레이너 방, 그리고 필라테스 사업자 방, 피트니스 사업자 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흔히 얘기하면 어떤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시판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저희도 카톡방 주제가 있고 그거에 맞는 소통을 하는 카톡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운영하게 된 게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막 선동도 있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예요. 일단 교육 창업을 하고 나서 PDCA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PDCA가 뭐냐면 Plan to Check Act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실행한 다음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완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육 사업에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제 모든 사업에서 중요하긴 하죠. 근데 교육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속도도 중요하고 회전의 횟수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 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세상을 딱 놓고 봤을 때 배우려는 사람과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놓고 비율을 보면은 배우려는 사람이 극히 적잖아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시켜줘야 우리 브랜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좋은 경험과 우리가 의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빠르게 돌려야지, 느긋하게 돌리게 되면은 이미 그 사이의 고객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정말 빠르게 많이 돌리셔야 돼요. 한 가지 예시 드리면요, 일단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다음에 이 성과 지표를 후기 개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10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그 100명의 수강생이 라이브 강의를 듣고 30개의 후기를 썼다. 후기를 30개 받는 게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성과 지표가 되고, 이 핵심 성과 지표를 위해서 내가 플랜을 세우는 거죠. 후기를 할 때 어떤 멘트를 써보겠다. 강의에서 이런 임팩트 있는 구간을 3개 이상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후기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걸 바꿔보는 이 과정들이 빠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게 바로 PDCA입니다. 일단 바디메카닉 육성 과정이라고 긴 코스 있잖아요. 그 강의는 끝날 때쯤에 책임자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욕먹는 시간을 가져요. 저도 한 4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가면 1시간 정도 욕을 먹습니다. 뭐 부족했다, 이건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부학 과제를 줬어요. 이 뼈 그림을 주고 근육을 그려보는,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을 시켰는데 왜 그거에 대한 숙제 검사를 안 하냐. 줬으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나도 확신이 없는데, 초보자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거를 개선시켰고, 그 다음에 수강생 만족도가 더 증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수강생이 강의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듣는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 주냐가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서 그게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수강생을 좀 밀접하게 관리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시작은 쉬워요. 하면 되니까. 근데 첫 단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잘못 끼워서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방향을 하게 되면 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 사업을 시작할 때 애매하게 하셨던 분들은요, 애매하게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할 거라면 하기는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해야 이 교육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사활을 걸고 교육청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